1504년 갑자사와 한양 저작거리였습니다. 갈날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병리가 칼을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무릎 꿇은 신하가 떨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칼이 내려왔습니다. 철컹. 목이 떨어졌습니다.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목이 땅바닥을 굴렀습니다. 군중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을 가렸습니다.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다음 신하가 끌려왔습니다. 또 다음, 또 다음. 하루에 수십 명씩 칼날이 쉬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피가 땅을 적셨습니다. 저작거리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군사들이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삽을 들고 땅을 팠습니다.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관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죽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죽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관 뚜껑이 열렸습니다. 썩은 시신이 나왔습니다. 악취가 퍼졌습니다. 군사들이 코를 막았습니다. 시신을 끌어냈습니다. 밧줄로 묶었습니다. 저작거리로 끌고 갔습니다. 부관 참시였습니다. 죽은 자의 목을 다시 베는 형벌이었습니다. 저작거리에 시신이 내걸렸습니다. 19의 시신, 29의 시신. 썩은 냄새가 한양을 뒤덮었습니다. 백성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참아볼 수 없었습니다. 궁궐 대전에서 연산군이 소리쳤습니다. 내 어머니를 죽인 자들을 모두 찾아내라. 살아있는 자는 죽이고 죽은 자는 무덤을 파헤쳐라. 그 자손들도 모두 벌하라. 삼족을 멸하라. 갑자사화 1504년이었습니다. 수백 명이 직접 죽었습니다. 수천 명이 연좌되었습니다.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조선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 전 1498년 무오사화도 있었습니다. 감히 왕을 평가한단 말이냐? 사초를 모두 가져오라. 연산군은 신하들이 쓴 기록을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모두 자신을 비판하는 글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기록한 글이었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사관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김일손, 권오복, 권경유, 이목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400명이 화를 입었습니다. 살인파가 무너졌습니다. 그로부터 8년 후 1506년 9월 새벽 장덕궁이 군사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반정 세력이 궁궐을 장악했습니다. 대전 문이 열렸습니다. 군사들이 칼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박원종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패주는 옥새를 내놓으시오. 연산군은 떨리는 손으로 옥새를 내밀었습니다. 30살 조선 제10대 왕 연산군은 왕위에서 끌려 내려왔습니다. 12년의 제위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중종반정. 역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폭군을 몰아낸 정의로운 반정이라고. 그러나 진실은 복잡했습니다.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군구파의 승리였습니다. 왕권과 신권의 대결이었습니다. 연산군, 조선 역사상 최악의 폭군으로 기록된 왕입니다. 무오사화로 400명을 죽였습니다. 갑자사화로 다시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부관참시로 죽은 자까지 벌했습니다. 흥청을 궁궐에 입궐시켰습니다. 백성 수만 명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간언을 금지하고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폭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묻습니다. 이 비극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폭군은 태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3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1476년 겨울,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연산군이 될 왕자였습니다. 1476년 겨울, 성종 7년입니다. 궁궐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연산군이 될 왕자였습니다. 어머니는 후궁 윤씨였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후궁 윤씨, 양반 가문 출신이었으나 왕실에서의 지위는 불안했습니다.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정비 한씨가 따로 있었습니다. 왕비 한씨,
인수대비의 딸이었습니다. 강력한 외척 세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권력 구조는 복잡했습니다. 왕이 최고 권력자였으나 외척의 힘도 강했습니다. 특히 대비의 친정 세력, 왕실 정치를 좌우했습니다. 인수대비, 성종의 어머니이자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습니다. 그녀의 뜻은 왕도 거역하기 어려웠습니다. 후궁 윤씨는 문제였습니다.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왕자가 세자가 된다면 후궁 윤씨의 지위는 올라갈 것이었습니다. 왕비 한씨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외척 세력에게도 위협이었습니다.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왕자는 자랐습니다. 3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어마마마, 어디 가셨어요? 왕자의 목소리가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후궁 윤씨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전하께서 건강하게 자라주셔야 하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깊었습니다. 그러나 1479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자가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후궁 윤씨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후궁 윤씨가 왕비를 질투하여 왕의 얼굴을 핥히었다고, 또한 왕비를 저주했다고, 무당을 불러 구슬했다고, 왕실의 법도를 어긴 죄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복잡했습니다. 후궁과 왕비 사이의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외척 세력의 압력이었습니다. 인수대비가 움직였습니다. 왕비 한씨의 친정도 움직였습니다. 후궁 윤씨는 외척에게 위협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왕자를 낳아 세자 자리를 노릴 수 있었습니다. 외척의 권력 기반을 흔들 수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후궁 윤씨가 왕비를 저주했다는 소문, 무당을 불러 구슬했다는 소문, 외척들이 퍼뜨린 소문이었습니다. 인수대비가 성종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왕실의 법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후궁을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왕은 고민했습니다. 성종은 후궁 윤씨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인수대비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외척의 압력도 거세었습니다. 왕이었으나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왕권보다 외척 세력이 강했습니다. 결국 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후궁 윤씨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1479년 어느 날 후궁 윤씨의 처소에 내관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잔이 놓였습니다. 사약이었습니다. 후궁 윤씨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었습니다. 3살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왕자 전하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약을 마셨습니다. 29살. 후궁 윤씨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왕은 슬퍼했으나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외척의 압력 앞에서 왕도 무력했습니다. 3살 왕자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죽었다는 것을, 외척의 음모로 죽었다는 것을. 어마마마, 어디 가셨어요? 왕자는 매일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관들도 침묵했습니다. 인수대비의 명령이었습니다. 왕자에게 진실을 알리지 말라는. 어머니는 사라졌습니다. 왕자는 자랐습니다. 5살, 7살, 10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사약을 받았다는 것을, 외척의 음모였다는 것을, 인수대비가 명령했다는 것을, 왕실 정치의 희생양이었다는 것을. 왕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복수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1494년 왕자는 18살이 되었습니다. 성종이 승하했습니다. 왕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제10대 왕, 연산군이 되었습니다. 어린 왕은 물었습니다. 짐의 어머니는 어디 계시오? 신하들은 침묵했습니다. 외척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인수대비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외척의 음모로 죽었다는 것을, 사약을 받았다는 것을,
인수대비가 명령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진실이 밝혀지는 날,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비극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1494년 18살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제10대 왕이었습니다. 어린 왕이었으나 뜻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성종의 개혁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조정에는 두 세력이 있었습니다. 훈구파, 개국 이래 권력을 쥐어온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외척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보수적이었습니다. 살인파, 신진사대부 세력이었습니다. 정리학적 명분을 중시했습니다. 왕도 정치를 주장했습니다. 개혁을 원했습니다. 연산군은 살인파를 등용했습니다. 김종직의 제자들, 김일손, 권오복, 권경유, 이들을 조정에 불러들였습니다. 초기 5년은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과거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했습니다. 능력 있는 인재를 뽑았습니다. 지편전을 부응시켰습니다. 백성의 세금을 줄였습니다. 억울한 옥사를 풀어주었습니다. 학문을 장려했습니다. 신하들도 칭찬했습니다. 현명한 왕이라고, 개혁의 뜻이 있다고. 그러나 왕은 여전히 물었습니다. 짐의 어머니는 어디 계시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침묵했습니다. 훈구파 대신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인수대비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왕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1498년 재위 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연산군은 사초를 발견했습니다. 사초, 조선의 독특한 제도였습니다. 사관들이 매일 왕을 따라다녔습니다. 왕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왕의 사생활까지도 기록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치 제도였습니다. 왕권을 견제하는 장치였습니다. 태종도 사초를 보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세조도 사초를 읽으려 했으나 막혔습니다. 왕도 역사 앞에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후대 왕들을 위한 거울이었습니다. 사초는 왕도 볼 수 없었습니다. 죽은 후에야 공개되었습니다. 공정한 역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이 사초를 읽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 성종의 사초, 그 안에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막았습니다. 영의정이 나섰습니다. 전하 사초는 읽으실 수 없사옵니다. 이는 조종의 법도이옵니다. 연산군이 물었습니다. 짐이 왕이로되 짐의 아버지 기록도 볼 수 없단 말이오. 살인파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전하 사초는 후대를 위한 것이옵니다. 왕도 역사 앞에 겸손해야 하옵니다. 이것이 성리학의 가르침이옵니다. 연산군은 분노했습니다. 감히 누가 짐을 막는단 말이오. 짐에게 겸손을 가르치느냐. 훈구파 대신이 무릎 꿇었습니다. 전하 진정하시옵소서. 이는 조선의 법도이옵니다. 왕도 어길 수 없는 규칙이옵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듣지 않았습니다. 당장 사초를 가져오라. 내가 직접 읽겠다. 신하들이 간언했습니다. 전하 안 되옵니다. 이는 역사에 남을 과오이옵니다. 선왕들도 보지 못하셨사옵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내관들이 사초를 가져왔습니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살인파가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이 사초를 읽는구나. 법도가 무너지는구나. 사초가 왕 앞에 놓였습니다. 연산군은 떨리는 손으로 사초를 펼쳤습니다. 한 줄 한 줄. 아버지 성종의 기록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1479년 7월 후궁 윤씨에게 사약을 내렸다. 왕비를 질투하여 왕의 얼굴을 핥히었다고. 왕비를 저주했다고. 사약. 어머니. 후궁 윤씨. 연산군의 어머니였습니다. 연산군은 얼어붙었습니다. 책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사약을 받았다고, 죽었다고, 모두가 거짓말을 했다고. 그는 다시 사초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글자가 흔들렸습니다. 더 많은 기록을 찾았습니다.
인수대비가 압력을 넣었다는 기록, 왕비한 씨의 친정이 움직였다는 기록, 외척들이 후궁 윤 씨를 제거하려 했다는 기록, 음모였습니다. 정치적 희생이었습니다. 연산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감히 짐의 어머니를, 감히 사약을. 신하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더 많은 사초를 뒤적였습니다. 페이지마다 피가 묻은 듯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신하들이 왕을 평가하는 기록들이었습니다. 김일손이 쓴 기록이었습니다. 왕께서 오늘도 사냥에만 빠지셨다. 정사를 게을리하고 여색을 밝히신다. 왕의 자질이 부족하다. 성종의 기록이었으나 마치 자신을 쓴 것 같았습니다. 한 줄 한 줄 모두 왕을 비판하는 글이었습니다. 사관들이 매일 자신을 감시했습니다. 평가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왕도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절규했습니다. 감히 왕을 평가한단 말이냐? 짐이 왕이로되 신하들이 짐을 감시한단 말이냐? 살인파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전하, 이것이 조선의 법도이옵니다. 사초는 공정한 역사를 위한 것이옵니다. 공정. 연산군이 비웃었습니다. 이것이 공정이냐? 짐의 어머니가 죽었는데 그대들이 쓴 글로, 그대들이 만든 법도로. 분노는 광기로 변했습니다. 1498년 7월 무오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산군은 명령했습니다. 사초를 쓴 사관들을 잡아들이라. 어머니의 죽음에 관여한 자들을 찾아내라. 특히 살인파를, 김종직의 제자들을. 신하들이 항변했습니다. 전하, 김종직은 이미 죽었사옵니다. 죽은 자도 용서 못한다. 부관 참시하라. 무덤을 파헤쳐라. 김일손, 권오복, 권경유, 이목, 사초를 쓴 살인파 사관들이었습니다. 모두 잡혀왔습니다. 대전에 끌려온 김일손, 연산군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사초에 이런 글을 썼느냐? 짐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 너희들이냐? 김일손이 대답했습니다. 신은 사실을 기록했을 뿐이옵니다. 역사는 공정해야 하옵니다. 이것이 사림의 도리이옵니다. 공정. 연산군이 소리쳤습니다. 짐의 어머니가 죽었는데 공정이라 말하느냐? 그대들의 성리학이, 그대들의 명분이 짐의 어머니를 죽였다. 당장 처형하라. 김일손, 권오복, 권경유, 이목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연산군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관여한 모든 자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살인파가 타겟이었습니다. 성리학적 명분으로 왕을 견제하던 세력, 사초로 왕을 감시하던 세력,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간 세력, 인수대비의 측근들, 왕비한 씨의 친정 사람들, 당시 조정에 있던 살인파 대신들, 한 명 한 명 이름이 불렸습니다. 귀양을 보냈습니다. 관직을 박탈했습니다. 죽였습니다. 무오사화 400명이 화를 입었습니다. 살인파가 거의 전멸했습니다. 조정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공포가 궁궐을 뒤덮었습니다. 군구파는 살아남았습니다. 외척 세력도 안전했습니다. 살인파만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왕비 신씨가 왕을 찾아왔습니다. 1499년에 왕비로 책봉된 여인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말이 적은 왕비였습니다. 전하, 소첩이 곁에 있사옵니다. 왕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산군은 왕비를 보았습니다. 그대가 짐의 아픔을 알겠소. 어머니를 잃은 이 고통을, 살인의 명분에 짓밟힌 이 분노를 그 누가 알겠소. 왕의 목소리는 차갑였습니다. 왕비는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떨었습니다. 왕이 변했습니다. 현명하던 왕이, 개혁군주였던 왕이 복수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살인파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명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왕이 명분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지만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그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연산군은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1498년 무오사와 이후 조정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살인파는 거의 전멸했습니다. 진아들은 왕 앞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간언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왕이 변했다고 모두가 속삭였습니다. 현명하던 왕이, 개혁군주였던 왕이 복수의 화신이 되었다고. 그러나 연산군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찾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직접 죽인 자들, 사약을 명령한 자들, 진짜 배후, 외척 세력을 찾아야 했습니다. 연산군은 계속 사초를 읽었습니다. 밤마다 사초를 펼쳤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1479년의 기록들, 어머니가 죽던 그 해의 모든 기록, 한 줄 한 줄 피를 토하며 읽었습니다. 그리고 1504년,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인수대비, 자신의 할머니였습니다. 성종의 어머니였습니다.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습니다. 그녀가 명령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후궁 윤씨에게 사약을 내리라고, 성종에게 압력을 넣었다고, 직접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초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짐의 어머니를 죽였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더 읽었습니다. 왕비 한씨, 자신의 정모였습니다. 아버지 성종의 정비였습니다. 그녀도 관여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진정 세력을 동원했다고, 후궁 윤씨를 모함했다고, 저주했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었다고, 무당을 매수했다고, 모든 것이 조작이었습니다. 외척의 거대한 음모였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윤필상, 이세좌, 성준, 한치형, 모두 당시 조정의 고위 대신들이었습니다. 인수대비와 왕비한씨 편에 섰던 자들, 외척 세력의 핵심이었던 자들, 후궁 윤씨 제거에 찬성했던 자들, 회의에 참석했던 자들, 사약을 준비했던 자들,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연산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5년 전의 진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죽고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 자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권력을 누렸습니다. 웃으며 살았습니다.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연산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1504년 갑자년, 갑자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산군이 대전에서 소리쳤습니다. 내 어머니를 죽인 자들을 모두 찾아내라. 살아있는 자는 당장 잡아오고 죽은 자는 부관 참시하라. 그 자손들도 모두 벌하라. 외척 세력을 뿌리 뽑아라. 진아들이 무릎 꿇었습니다. 전하 진정하시옵소서. 인수대비는 이미 승하하셨사옵니다. 왕비 한씨도 이미 돌아가셨사옵니다. 이미 죽었다고? 연산군이 비웃었습니다. 죽었으면 끝이라 생각하느냐? 인수대비는 이미 죽었습니다. 1504년 4월에 승하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신주를 가져오라. 대비의 칭호를 박탈한다. 진위를 폐한다. 진아들이 경악했습니다. 전하이는 안 되옵니다. 대비마마는 왕실의 최고 어른이셨사옵니다. 조종의 법도를 어찌 무시하시옵니까? 법도? 연산군이 소리쳤습니다. 조종의 법도라 했느냐? 그 법도로 짐의 어머니를 죽였느냐? 짐에게는 어머니가 법도다. 어머니의 복수가 법도다. 당장 능을 파헤쳐라. 군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인수대비의 능으로 향했습니다. 진아들이 따라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전하 제발 멈추소서. 이는 천륜을 거스르는 일이옵니다. 그러나 막을 수 없었습니다. 군사들이 능에 도착했습니다. 삽을 들었습니다.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진아들이 눈을 감았습니다. 참아볼 수 없었습니다. 땅이 파헤쳐졌습니다. 관이 드러났습니다. 관을 끌어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대비의 시신이 드러났습니다. 진아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늘이여! 이것이 사람이 할 일이옵니까? 연산군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저작거리로 끌고 가라. 백성들에게 보여라. 이것이 짐의 어머니를 죽인 자의 최후다.
왕비 한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그녀의 신의를 폐했습니다. 왕비의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묘호를 삭제했습니다. 능을 강등시켰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 윤필상의 자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이세자의 가족들을 유배 보냈습니다. 성주는 이미 죽었으나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관을 끌어냈습니다. 지신을 저작거리에 내걸었습니다. 부관 참시였습니다. 한치영의 자손들도 모두 벌했습니다. 삼족을 멸했습니다. 당시 사초를 쓴 사관들, 이미 무오사화 때 죽은 자들도 다시 부관 참시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처벌했습니다. 외척 세력이 무너졌습니다. 인수대비의 친정 세력, 한씨 가문, 윤씨 가문, 이씨 가문 모두 조정에서 쫓겨났습니다. 숙청되었습니다. 유배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조정이 텅 비었습니다. 한때 권력을 쥐었던 외척들,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갑자사화, 무오사화보다 더 큰 화였습니다. 수백 명이 직접 죽었습니다. 수천 명이 연좌되었습니다.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신하들은 떨었습니다. 그날 밤, 왕비 신씨가 대전에 들어섰습니다. 왕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사초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왕비가 무릎 꿇었습니다. 전하, 왕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옳은 일이었사옵니까? 대비마마의 무덤을 파헤치시고 지신을 저작거리에 내거신 것이 정말로 옳은 일이었사옵니까? 연산군이 왕비를 보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옳은 일? 그대도 짐을 맡겠다는 것이오. 그대도 외척 편에 서겠다는 것이오. 왕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왕비가 말을 이었습니다. 소첩은 전하 편이옵니다. 하오나 전하께서 걱정되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처벌하시면 백성들이 두려워하옵니다. 신하들이 떨고 있사옵니다. 조정이 비어가고 있사옵니다. 닥치시오. 연산군이 소리쳤습니다. 그대도 짐의 아픔을 모르는구나. 어머니를 잃은 이 고통을, 25년을 쏘가 산 이 분노를, 그 자들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외척이 얼마나 악독했는지. 물러가시오. 짐은 혼자가 낫소. 왕비 신씨는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하, 소첩은 물러가겠사옵니다. 하오나 한 말씀만 더 아뢰옵니다. 복수는 끝이 있어야 하옵니다. 언제까지 계속하시겠사옵니까? 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왕비는 조용히 대전을 나갔습니다. 왕은 혼자 남았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왕 앞에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간언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왕비마저 멀어졌습니다. 왕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연산군은 혼자였습니다. 어머니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외척을 뿌리 뽑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5년의 그리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마마마, 어디 가셨어요? 3살 때의 자신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한 것이냐? 왕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라졌습니다. 연산군은 술을 마셨습니다. 밤새도록 마셨습니다. 취해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 마지막 모습, 3살의 기억, 그리고 꿈속 어머니의 질문. 이것이 내가 원한 것이냐? 궁궐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간언하는 신하가 없었습니다. 충언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왕을 막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외척도 사라졌습니다. 살인파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왕이 원하던 것이었을까요? 어머니의 복수를 했습니다. 외척을 무너뜨렸습니다. 살인파를 제거했습니다. 자신을 감시하던 자들을 없앴습니다. 하지만 왕은 더욱 외로웠습니다. 조선의 정치 구조가 무너졌습니다. 왕권과 신권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외척과 살림의 견제가 사라졌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왕만 남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신하들은 생각했습니다. 왕이 미쳤다고, 폭군이라고, 전륜을 거스른다고, 막아야 한다고.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가문의 몰락이 두려웠습니다. 연산군은 변해갔습니다. 복수는 끝났으나 분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라우마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꿈속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1504년 이후 연산군의 폭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왕은 혼자였습니다. 조선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은밀히 반정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훈구파 대신들이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이들은 무오사화와 갑자사화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외척도 아니었고 살인파도 아니었습니다. 훈구파였습니다. 조용히, 은밀히 왕을 제거하기 위해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으나 분노는 계속되었습니다. 트라우마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왕은 변해갔습니다. 간언을 금지했습니다. 왕을 비판하는 자는 즉시 처벌했습니다. 신하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도 왕 앞에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폭정이었습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1505년 연산군은 흥청을 궁궐에 들였습니다. 흥청, 기생 출신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수백 명을 불러들였습니다. 그중 장녹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제한대군의 갑이었습니다. 간호와 혼인하여 아들까지 낳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가물을 익혀 기생이 되었습니다.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춤을 잘 췄습니다. 교태가 있었습니다. 요사스러운 아양이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갑자사화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장녹수, 왕은 그녀를 가까이 두었습니다. 총애했습니다. 젖먹이 다루듯 했습니다. 사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왕께서 장녹수를 젖먹이 다루듯 하시니 모든 상벌이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구나. 천민 출신 기생이 이제 권력을 쥐기 시작했습니다. 1503년 장녹수를 수건에 봉했습니다. 천민이 궁궐의 품계를 받았습니다.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전하이는 안 되옵니다. 천민을 어찌 후궁으로 삼으시옵니까? 그러나 연산군은 듣지 않았습니다. 1504년 다시 수경에 봉했습니다. 더 높은 품계였습니다. 금을 주었습니다. 은을 주었습니다. 노비를 주었습니다. 전택을 주었습니다. 장녹수는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조정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벌을 받아야 하는지, 누가 상을 받아야 하는지 그녀의 한마디가 결정했습니다. 신하들이 떨었습니다. 천민 출신 기생이 이제 조정을 좌우하고 있었습니다. 1506년 1월 장녹수가 왕에게 청했습니다. 언니 장복수를 면천시켜 달라고, 조카들도 양인으로 올려달라고. 연산군은 즉시 허락했습니다. 천민이었던 장복수, 조카들 모두 양인이 되었습니다. 신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왕의 총애 앞에서는 신분제도가 의미가 없었습니다. 궁궐에서 연회가 열렸습니다. 밤낮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사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장녹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왕은 웃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도피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의 빈자리, 복수의 공허함, 고독, 그것을 잊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는 폭정이었습니다. 장녹수는 왕을 즐겁게 했으나 백성은 고통받았습니다. 조정은 무너졌습니다. 진분제는 흔들렸습니다. 왕비 신씨는 알았습니다.
왕이 자신을 멀리하고 장녹수를 가까이 한다는 것을 10년을 함께한 왕비였으나 이제 왕의 마음은 돌아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왕비가 왕을 찾아갔습니다. 대전에는 장녹수가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왕은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왕비는 물러섰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신하들은 간언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간언했습니다. 전하이는 안 되옵니다. 왕실의 법도를 어찌 무시하시옵니까? 천민 출신 기생을 수경으로 삼으시고 그녀에게 조정을 맡기시다니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사옵니다. 국고가 바닥나고 있사옵니다. 연산군이 소리쳤습니다. 법도, 조종의 법도라 했느냐? 그 법도로 짐의 어머니를 죽인 자들이 지금 짐에게 법도를 말하느냐? 신분, 그 신분으로 어머니를 천민 취급했느냐? 간언하는 자는 목을 베겠다. 신하가 무릎 꿇었습니다. 전하신의 목을 베소서. 하오나 이 말만은 아뢰겠사옵니다. 백성이 굶주리고 있사옵니다. 연산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끌어내라. 목을 베라. 신하가 끌려나갔습니다. 목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광기 앞에서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궁궐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회루를 크게 지었습니다. 연못을 파고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장녹수를 위한 누각도 지었습니다.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강제 노역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쓰러졌습니다. 과로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06년 봄, 가장 충격적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한성 백성들을 모두 이주시키라. 궁궐 주변 10리 안의 모든 백성을 강제로 쫓아내라. 왕의 사냥터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부모를 묻었습니다.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살란 말입니까? 아이들은 어디서 키우란 말입니까? 하지만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군사들이 왔습니다.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수만 명의 백성이 쫓겨났습니다. 집이 부서졌습니다. 기와가 깨졌습니다. 대들보가 무너졌습니다. 터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성이 텅 비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주가 궁궐로 향했습니다. 신하들도 두려웠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고, 왕을 막아야 한다고.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목숨이 두려웠습니다. 가문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은밀히 훈구파 대신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원종의 저택이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촛불만 켜져 있었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유자광, 이들은 중종반정을 계획했습니다. 박원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왕을 폐위해야 하오.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소.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소. 신하들이 떨고 있소. 나라가 무너지고 있소. 이것은 폭정이오. 성희안이 망설였습니다. 하오나 영모이옵니다. 왕을 폐위한다는 것은 신하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옵니다. 반역이옵니다. 역사의 역적으로 기록될 것이옵니다. 유자광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보고만 있자는 것이오. 백성이 죽어가는데, 나라가 무너지는데, 우리가 손 놓고 있자는 것이오. 유순정이 일어섰습니다. 반역이 아니오. 이것은 반역이 아니오. 나라를 구하는 것이오. 폭군을 제거하는 것이오. 백성을 구하는 것이오. 이것이 진정한 신하의 도리요. 이것이 충종이요. 성희안이 물었습니다. 하오나 왕을 패한다면 그 다음은 누가 왕이 되오? 또 다른 혼란이 오는 것 아니오? 박원종이 대답했습니다. 진성대군이 계시오. 성종의 둘째 아들,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오. 어질고 현명한 분이시오.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시오.
그분을 추대하면 돼요. 유자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오나 명분이 필요하오. 왕을 폐위하려면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하오. 박원종이 말했습니다. 명분은 충분하오. 무오사화로 수백 명을 죽였소. 갑자사화로 수천 명을 죽였소. 대비의 무덤을 파헤쳤소. 백성을 강제로 쫓아냈소. 천민 출신 기생을 수경으로 삼았소. 이것이 명분이요. 이것이 정당성이요.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진성대군을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성종의 둘째 아들,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훗날 중종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유순정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연산군을 패한다면 후세에 또 다른 신하가 또 다른 왕을 패하지 않겠소? 이것이 선례가 되지 않겠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원종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것은 후대가 판단할 일이오. 우리는 오늘 이 나라를 구해야 하오.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1506년 8월 반정 세력이 완성되었습니다. 군사를 모았습니다.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거사일을 정했습니다. 9월 2일 새벽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몰랐습니다. 신하들이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반정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여전히 술을 마셨습니다. 장록수와 연회를 열었습니다. 밤새도록 취해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웃음이었습니다. 1506년 9월 1일 밤 반정 세력이 움직였습니다. 박원종이 군사를 이끌었습니다. 성희안이 궁궐로 향했습니다. 유순정이 뒤를 따랐습니다. 300명의 군사였습니다.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9월 2일 새벽,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장덕궁이 군사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군사들이 궁궐문을 부쉈습니다. 철컹, 빗장이 부러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칼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궁녀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관들이 도망쳤습니다. 혼란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깨어났습니다. 취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이냐? 누가 감히 궁궐의 군사를? 내관이 뛰어왔습니다. 전하 도망가셔야 하옵니다. 반정이 옵니다. 박원종이 군사를 이끌고 왔사옵니다. 연산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반정, 박원종이 짐을 폐위하려 한다고? 대전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원종이 들어섰습니다.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뒤에 성희안과 유순정이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박원종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패주는 옥새를 내놓으시오. 연산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짐이 왕이로되 감히 누가 짐을 패주라 부르느냐? 너희들을 당장 죽이겠다. 박원종이 다시 말했습니다. 옥새를 내놓으시오. 더 이상 왕이 아니시오. 진성대군께서 새 왕이 되셨소. 저항하시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소. 연산군의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30살, 12년 재위.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짐의 어머니를 죽인 자들이 이제 짐까지 몰아내는구나. 연산군이 중얼거렸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널리는 손으로 옥새를 집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12년간 쥐고 있던 권력이었습니다. 이제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박원종에게 내밀었습니다. 박원종이 옥새를 받았습니다. 무겁게 받았습니다. 군사들이 연산군을 끌고 나갔습니다. 왕이 아니었습니다. 패주였습니다. 장록수가 달려왔습니다.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전하! 외쳤습니다. 군사들이 장록수를 붙잡았습니다. 칼을 들이댔습니다. 이 여인도 끌고 가라. 박원종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왕의 폭정을 부추긴 자다. 함께 벌하라. 장록수가 끌려갔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때 왕비신 씨가 나타났습니다.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전하, 왕비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연산군은 왕비를 보았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여인이었습니다. 무오사와도 갑자사와도 함께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이 장녹수를 총애할 때도 묵묵히 기다린 여인이었습니다. 전하와 끝까지 함께하겠사옵니다. 왕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산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천천히,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왕비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패비가 되었습니다. 왕과 왕비, 둘 다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만세, 폭군이 물러났다. 나라가 구해졌다. 신하들이 기뻐했습니다. 백성들도 기뻐했습니다. 거리에서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진성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중종, 조선 제11대 왕이었습니다. 반정은 성공했습니다. 박원종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장녹수는 즉시 처형되었습니다. 군기시 앞이었습니다. 반정 세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민 출신 기생이 왕의 총애로 수용까지 올랐으나 이제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왕의 폭정을 부추긴 죄, 조정을 어지럽힌 죄, 천민의 신분으로 후궁이 된 죄, 갈날이 내려왔습니다. 목이 떨어졌습니다. 정몰가산되었습니다. 가족들도 벌을 받았습니다. 언니 장복수, 조카들, 불과 몇 달 전 양인이 되었으나 다시 천민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오히려 환호했습니다. 요부가 죽었다고, 폭정의 원흉이 제거되었다고, 역사는 장녹수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얼굴은 보통을 넘지 못했으나 남모르는 교사와 요사스러운 아양은 견줄 사람이 없었다. 연산군의 실정의 한 요인. 그러나 묻습니다. 장녹수는 정말 모든 것의 원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왕의 고독이, 왕의 트라우마가 그녀를 권력의 자리에 올린 것일까요? 연산군과 왕비 신씨는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배에 실렸습니다. 한양을 떠났습니다. 바다를 건넜습니다. 왕도 아니었습니다. 왕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패주와 패비였습니다. 강화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왕비는 곁을 지켰습니다. 2개월이 흘렀습니다. 1506년 11월, 연산군은 강화도에서 죽었습니다. 31살이었습니다. 사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사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살설도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보낸 자객이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12년의 재위. 그 끝은 비참했습니다. 왕으로 시작했으나 패주로 끝났습니다. 역사는 기록했습니다. 조선 최악의 폭군이라고,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로 수천 명을 죽인 왕이라고, 천민 출신 기생을 수경으로 삼은 왕이라고, 백성을 괴롭힌 왕이라고, 정당한 반정으로 폐위된 왕이라고. 그러나 묻습니다. 연산군은 처음부터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만들어진 것일까요? 1506년 11월, 강화도에서 연산군이 죽었습니다. 31살, 12년의 재위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봅니다. 연산군은 처음부터 폭군이었을까요? 먼저 그의 공공을 평가합니다. 1494년부터 1498년까지 초기 5년입니다. 연산군은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과거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했습니다. 능력으로 인재를 뽑았습니다. 지편전을 부응시켰습니다. 책을 편찬했습니다. 백성의 세금을 줄였습니다. 억울한 옥사를 풀어주었습니다. 역사는 이 시기를 기억합니다. 연산군의 초기 5년, 그는 좋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개혁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살인파를 등용하여 새로운 정치를 시도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공공입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도 명확합니다. 1498년 무오사와 400명이 화를 입었습니다. 사초를 쓴 사관들을 죽였습니다. 살인파를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조정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1504년 갑자사와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천 명이 연좌되었습니다. 외척 세력을 뿌리 뽑았습니다. 인수대비의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왕비의 신의를 패했습니다. 천륜을 거스렀습니다. 그리고 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간언을 금지했습니다. 간언하는 신하의 목을 베었습니다. 흥청을 궁궐에 입궐시켰습니다. 수만 명의 백성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궁궐을 확장하며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백성이 과로로 죽었습니다. 조선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과거였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잊지 못했습니다. 복수에 매달렸습니다. 분노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보지 못했습니다. 신하의 충언을 듣지 못했습니다. 왕으로서 실패했습니다. 정치적 균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스스로 고립되었습니다. 결국 폐위되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폭군으로 기록했습니다. 무오사화와 갑자사화, 수천 명을 죽인 왕, 백성을 괴롭힌 왕, 정당하게 폐위된 왕, 강화도에서의 마지막 2개월, 연산군과 왕비 신씨는 함께였습니다. 패주와 패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왕비는 끝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전하, 왕비가 불렀습니다. 연산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1506년 11월, 연산군은 죽었습니다. 31살의 나이로 병사했다고 기록되었으나 독살설도 있었습니다. 왕비 신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 후 30년, 왕비는 강화도에서 살았습니다. 1537년까지, 61살까지 패비로 혼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에서 지워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연산군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역사학자들은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첫째, 전통적 평가. 폭군이었다고, 사화로 수천 명을 죽였다고, 백성을 괴롭혔다고, 정당하게 폐위되었다고. 둘째, 수정주의적 평가. 왕권 강화를 시도한 개혁군주였다고, 외척과 살림의 견제를 벗어나려 했다고, 조선의 정치 구조를 바꾸려 했다고, 하지만 실패했다고. 셋째, 심리학적 평가. 트라우마의 피해자였다고, 3살의 어머니를 잃었다고, 25년간 속았다고,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폭군을 만들었다고. 넷째, 정치구조적 평가. 조선의 외척 정치가 만든 희생자라고, 왕권보다 신권이 강한 구조의 문제라고, 사초 제도가 왕을 자극했다고, 견제와 균형의 실패라고. 어느 것이 옳을까요? 아마도 모두 맞을 것입니다. 3살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던 아이였습니다. 어마마마, 어디 가셨어요? 매일 어머니를 찾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외척의 음모로 죽었습니다. 정치적 희생양이었습니다. 왕권보다 외척 세력이 강했습니다. 왕도 자신의 여인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자랐습니다. 25년 동안 진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초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트라우마였습니다. 조선의 정치 구조가 그를 만들었습니다. 외척 정치가 그를 만들었습니다. 사초 제도가 그를 자극했습니다. 왕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그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는 복수했습니다. 무자비했습니다. 잔혹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는 어머니를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파괴했습니다. 역사는 말합니다. 폭군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권력 구조가 만든다고, 트라우마가 만든다고, 복수가 만든다고. 연산군, 그는 희생자였을까요? 아니면 가해자였을까요? 둘 다였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아이는 희생자였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을 죽인 왕은 가해자였습니다. 트라우마는 이유가 될 수 있으나 복정의 변명은 될 수 없습니다. 연산군 이후 조선은 변했을까요? 중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반정으로 왕이 된 제11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종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반정 공신들이 권력을 쥐었습니다. 외척 정치는 계속되었습니다. 중종은 말했습니다. 짐도 왕위로 돼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명종 시대 외척 윤원영이 권력을 쥐었습니다. 을사사화가 일어났습니다. 또 다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선조 시대 붕당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동인과 서인이 싸웠습니다. 정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연산군의 비극은 조선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었습니다. 권력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창덕궁에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500년이 지났습니다. 연산군의 이야기는 끝났으나 그가 남긴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연산군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폭군이었을까요? 희생자였을까요? 개혁군주였을까요? 아니면 셋 모두였을까요? 폭군은 태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트라우마는 폭정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복수는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만약 외척 정치가 없었다면, 만약 어머니가 죽지 않았다면, 만약 진실을 일찍 알았다면, 연산군은 다른 왕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조선이 배웠다면, 구조를 바꿨다면, 같은 비극은 반복되지 않았을까요? 역사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을 남길 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역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로 찾아올게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